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집의 시즌2의 시작을 알린 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10회째 인사드리고 있는 상윤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처음 시작할 때 호흡도 못 가다듬고 떨려가지고 말도 절고 이랬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돼가요. 시간 너무 빨라요. 그니까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2에서도 언제나 그렇듯 재밌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지난 딥 코너명을 월드콘으로 바꾸었고요. 라이트 대신 트친쇼라는 코너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친쇼와 월드콘은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2주 간격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자타칭 콤미세 은지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콤미세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때문이거든요. 애니부터 영화, 드라마, 공간 콘텐츠까지 아주 잡식이랍니다. 앞으로 트집을 통해서 저의 다양한 콤미세 면모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소영입니다. 태생부터 아날로그적인 인간이라서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이라는 문구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트집을 통해서 진정한 MZ로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진정한 MG까지. 네, 저희가 오늘 함께할 코너는 바로 트친쇼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코너죠, 수연 씨? 트친쇼는 이제 저희가 각자 코너를 맡아가지고 사회, 경제, 음악, 콘텐츠 이렇게 총 4분야 속 이달의 트렌드, 이달의 이슈만을 골라 소개하는 일명 트렌드에 미친 사람들의 트렌드 탐구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3월의 이슈들을 모아보았는데요. 먼저 제가 맡은 사회 섹션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알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의사수를 국가 차원에서 조절을 하는데요. 그 의사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사단체 대표인 대한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럼 왜 굳이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정부의 주장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충분한 의사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국민 1000명당 의사 2.5명이 도맡아 진료를 보고 있는데 OECD 평균 3.7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원 확충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필수 의료 분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즉 내외산소라고 불리는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힘들고 돈을 좀 덜 버는 과다 보니까 네. 다수의 의대생들이 좀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좀 미용 쪽의 과를 선호를 그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외산소의 의사수는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 게 바로 정원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지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사실상 이번 정원 확대를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학병원들은 수도권에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아파도 바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증원한 인원을 이 지방에 배치를 해서 이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입장인 거죠.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대생들이 휴학하고 의사들이 집회를 하거나 전문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격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수연 씨 얘기만 들었을 때는 증원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까지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의대 졸업생들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선호 현상이 단순히 의사들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그 보상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사용하는 분야가 좀 더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의료수가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 네, 성형. 미용 관련된 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피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10조 원 이상 투입을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협 측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긴 하죠. 네, 의협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부 측의 대안은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인원을 늘린다고 해도 이제 네네. 수도권이나 인기가 선호 현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의대 정원으로 인력이 많이 생기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랑 지방에서 근무할 것을 계약을 해서 이걸 좀 유도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사실 진짜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진짜 착착착착 단계가 들어맞고 하지만 실행을 위한 지출을 의사한테 전가를 한다거나 세부적인 지출 계획을 사실상 제대로 밝힌 부분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긴 하죠. 그렇네요. 네. 수가에 대한 대책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나요? 네, 그냥 그런 부분도 사실 그냥 비용 측면에서도 예산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밝힌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들어보니까 정부와 의협의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타협이나 중재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의료 공백이 장기화만 된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주체는 환자들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뭐 환자협회 같은 단체에서 교수들 돌아와라, 전공의를 맞아요. 돌아와라 이러면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의료 공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상현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되는 전공의 이탈로 병원들도 비상경영 체계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빅5 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40%가 넘나들어 특히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기존 의료진들의 급여 반납. 급여 반납 동의를 구하는 이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사실상 네, 월급 삭감이고요. 와우. 네. 근데 이거를 좀 나중에 뭐라 하지 않기 이러면서 좀 약속 이런 식으로 서류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진짜 그냥 강제 월급 삭감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좀 이쪽 입장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부와 의협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이 의대 인원 증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의대 증원 이슈랑 관련해서 그 의료 전문 기자분이 진행하신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자료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정말 실현 가능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의대 정원에 이제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만 프레이밍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했다기보다는 그냥 통보식으로 진행을 하고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의협 측에서도 너무 그걸 전면 파업 이렇게 태도를 보이니까 좀 상당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부와 의사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뭔가 강과 강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환자들만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랄까. 진짜. 네, 맞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실 의료계든 정부든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얻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이 사태를 보면서 든 생각은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이제 양극단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디로든 누구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 그 줄을 놓쳐버리기 마련이잖아요. 맞죠. 저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한 걸음이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한 걸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부랑 의협 모두 다 의료개혁이 국민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의 논쟁을 딱 살펴보면 뭔가 사실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정부가 이 시기에 급진적으로 의대 정원이라는 카드를 통보한 것도 약간 제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정치적인 뭔가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뭐 소통이 부재했다. 왜 통보하냐. 의료 정책인데 왜 의료계 없이 니들끼리 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봤는데 이게 좀 핑계 같은 게 사실 의대 증원 카드가 윤석열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지던 맞죠. 정책이란 말이죠. 음. 근데 한번 정책 추진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소통을 안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완벽한 통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처음 얘기가 나온 게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그때 이미 거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의료계라는 뭔가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이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좀 위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도 소영 씨처럼 좀 씁쓸하더라고요. 다들 좀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다 통틀어서 보자면 지금 국내 인구 분포를 고르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사의 같이- 분포? 아니 그 그냥 인구수의 인구수. 분포. 인구수를. 아, 왜냐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뭐 의대 정원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렇고 너무 포진되어 있는 게 너무 서울 위주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요즘 나오는 말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수도권 쏠림 현상, 다시 말해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벌이가 보장되는 수도권으로 막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맞죠. 그러면 과밀화 현상이 더 강화될 뿐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문제 자체를 타개하기보다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합리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서울이 아니더라도 거주하는데 좀 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 분포 관련된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쉬운 문제처럼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아까 정부가 꺼낸 카드인 지역 필수 의사 제도 이거를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죠. 네. 머리가 아프네요. 너무 많이 엮여 있어서. 네. 네, 이번 섹션은 저의 콘미 면모를 보여드릴 콘텐츠 코너인데요. 이번 섹션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콘텐츠 섹션에서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트렌디한 콘텐츠 중에 저의 취향을 쏙쏙 뽑아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한 이번 달의 소제목은 파묘, 오컬트, 장재현, 렛츠고. Let's go. 좋다. 네, 3월에 제 콘텐츠 취향은 파묘 그 자체였기 때문에 파묘를 저의 첫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파묘 요즘 한국 영화 씬에서 가장 핫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전 안 봤는데 콤미새 은지 씨가 파헤쳐주는 파묘, 오컬트, 장재현, 렛츠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오컬트부터 알아볼게요. 다들 오컬트 장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윤 씨? 아니요. 혹시 수연 씨는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들어보긴 했고 약간 좀 심오한 문화 정도? 네. 그럼 혹시 소영 씨는 알고 계시나요? 저도 약간 뉘앙스만 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컬트는 신비주의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런 의미에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 오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오하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하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귀신이 떠오르는데요. 귀신. 혹시 다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흥미롭다. 저는 안 믿어요. 재밌다. 왜요? 저는 근데 진짜 무서운 것들을 너무 무서워해서 지금까지 공포 영화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체를 마주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고 뭔가 귀신의 그런 기운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해서 그런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네, 저는 그 검은 사제들이 제 인생 가장 무서운 영화였어요. 오케이. 진짜요? 네. 근데 저도 소영 씨처럼 좀 믿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 무슨 썰 이런 거? 뭐 이런 거 했다. 응. 이런 거 봤다. 음. 이러면 또 괜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믿으면 무서우니까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믿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파묘를 봤어요. 근데 파묘 같은 영화나 실제로 영적이 있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무덤 같은 있는 것 사람들. 같기도 하고 그쵸. 무섭고 저는 아예 안 믿어요. 진짜 단 한 톨도 안 믿어요. 와. 그래서 본 적도 없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섭다라고 하면 귀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예, 이신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사실 귀신이 나온 영화들도 저도 약간 뭔가 무섭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무섭다는 게 귀신이 무섭다가 아니라 그 연출, 그러니까 와! 놀라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지. 귀신의 존재 자체는 사실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업다파이시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반대로 귀신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단순하게 인간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쵸.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뻔한 사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도 다양한데 귀신이라고 없을 건 뭐야?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낭만적이네요. 잠깐만. 수현 씨가 MBTI S고 네. 소영 씨 뭐예요 혹시? 저도 S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S 3명이랑 N 1명 이 차이네. 아하. MBTI 특허까지.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파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파묘는 장재현 감독의 특기인 오컬트 장르인데요. 혹시 다들 장재현 감독 아시나요? 몰랐어요. 알죠. 저는 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저도. 장재현 감독이 이제 오컬트 장르에 정통한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검은 사제들, 사바하, 오. 파묘까지 이런 연이은 흥행이 이 장재현 감독의 능력을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이제 오컬트 장르는 사실 소재부터가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믿기 힘든 존재들로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모호하고 애매한 찝찝함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파묘에서는 앞선 이제 오컬트 장르 영화랑 다르게 다소 단순한 극 구분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고 설명적인 대사들이 중간에 등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부정적 대상, 그런 부정적 대상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오컬트 장르와는 다소 다른 요소들이 이 영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이. 그래서 보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수연 씨처럼 이런 요소들이 오컬트 장르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일반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수 있지 않았나 맞네요. 하는 해석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컬트의 전통 팬덤들에게는 이제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빨간 안경 아저씨는 몇 점 줬어요 이거? 빨간 안경 아저씨도 꽤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좋아했어요. 네. 이동진 선생님. 오컬트. 네, 동진 네. 쌤. 오케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음. 오컬트 거장인 장재현 감독이 오히려 오컬트 장르 특유의 화법이나 스타일을 비틀어서 연출을 해서 신선함을 줬다는 말이죠. 네, 맞죠. 사실 이런 오컬트 소재를 영화로 만나다 보면은 참 우리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제 오컬트는 사실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예시로 우리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고르는 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혹시 손 없는 날 상윤 씨처럼 다들 모르시나요? 몰라요? 몰라요. 난 알아. 네? 저도 몰라요. 오,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집에 가면은 벽에 있던 달력에 손 없는 날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종이 달력에. 네. 오. 그래서 그날은, 손 없는 날이 뭐냐 하면은 나쁜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같은 중요한 일은 귀신이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삿 날을 정했던 거죠. 그리고 손 없는 날 외에도 이제 새해만 되면 신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또 중요 행사할 때 제사를 미리 지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오컬트와 관련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오컬트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다. 저는 오컬트라고 하긴 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흔히들 삼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고3일 때 19살 때 제가 그 삼재였어요. 근데 고3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이고 좀 예민하고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심들도 좀 마음에 걸리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부적을 받아오신 거예요. 부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한 손가락 2개 사이즈 반마디 정도 되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있어야 삼재 그 살이 널 피해간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바지 주머니 넣고 다니고 잘 때는 그거 바지 이제 꺼내가지고 침대 밑에 주고 자고 와. 진짜 거의 맨날 들고 다녔었어요. 그럼 부적의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니 좀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있는지 맞는지는 모르겠는 게 제가 다시 아시다시피 제가 반수했잖아요. 없네요 그럼. 그러면 없는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랬던 방향으로는 이루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현역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부적이니까 왠지 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 이 부적이 날 지켜줄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안정감이 들기는 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꽤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조금 그냥 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서 슈퍼 S네요. 네네. 그래서 굳이 미신을 하나 꼽자면 그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저주받는다는 그 미신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땐 그걸 좀 믿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그 정말 저주 받을까봐 마지막 획 제가 허소 0이니까 0의 이응은 다른 색으로 쓰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진짜 짜증나는 친구 선생님 이름 몰래 막 빨간색으로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썰이 있는 게 네. 제가 사회화가 덜 됐을 때 저는 사실 이거 빨간 거로 이름 쓰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쓰는데 쓰다 보면 친구들이 옆에서 뭐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러는데 이게 좀 약간 중첩됐었어가지고 이제는 저도 조심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미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되군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전 기독교 모태신앙이거든요. God bless you. 오케이. 오케이, 교회 그래서 보이. 교회 보이. 그래서 타로나 점 같은 걸 애초에 안 믿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지금도 사실 없는데 대학생활 하다가 2학년 때쯤인가 친구들이랑 저희 대학교 근처에 좀 용하다는데 가가지고 여기 어쩌다 타로를 본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제가 무슨 별말을 안 했는데 제 학과 맞추고 성격 맞추고 뭐제 일 처리할 때 어떻게 일 처리하는 방식인지 힘들 때 뭐 어떻게 힘든지 다 맞추는 거예요. 저 근데 그 과잠 혹시 입고 가셨어요? 화잠? 인정? 새 학기면 솔직히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아닐 것 같은데 왜요? 그럼 진짜 용하신가 보다. 안 입고 갔어요. 안 입고 갔어요. 알고 왔어요? 네, 저는 과잠을 잘 안 입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과잠 입고 갔으면 저도 거기서 과잠 때문인가 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맞추길래 좀 저도 와 이게 뭐기? 하면서 좀 되게 신기하면서 무서웠던 경험이 있긴 해요. 뭐 이것 말고도 엄청 좀 현실적인 꿈 같은 걸 가끔 꿀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현실적인 꿈을 당장 잊고 사는데 그 이제 먼 훗날 언젠가 이거 꿈에서 본 장면인데? 뭐 이러면서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 그런 걸 좀 느낀 적은 있긴 해요. 네, 모두 한 번씩 제가 들어봤거나 공감이 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요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컬트 장르를 어렵게 여기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오컬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러분들의 경험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오컬트 장르에 입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온. Let's go. Come on. 그럼 이제 경제 세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우. 저는 이달의 트렌드인 국내외 경제 이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접했을 법한 이슈만 골라서 좀 재밌고 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중요하네요. 재밌고 쉽게. 그쵸. 그러면 오늘 소개할 경제 이슈는 뭔가요? 오늘은 중국 플랫폼의 표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네, 최근에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그 파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는 그 마동석 씨가 광고를 하시는 아시나요? 알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같은 중국의 해외 직구 쇼핑몰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알리하울, 시인하울, 테무깡처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언박싱하는 영상들을 보다가 저도 그 앱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중국 플랫폼 중에 알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알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후기를 듣고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샀어요? 네, 저는 그 애플워치 스트랩을 샀었는데 그때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트랩을 여러 개 샀었던 경험이 있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쉬인을 이용하는 지인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해서 약 20벌을 구매를 했는데 15만 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송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배송이다 보니까. 네네. 네, 저도 이용 경험이 있는데요. 은지 씨가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배송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도 좀 급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뭐 여름인데 겨울옷을 미리 산다거나. 너무 진짜 얼리어답. 너무 앞서가시는데? 트렌드 세트인데요. 아무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급하지 않은 것들은 중국 쇼핑몰에서 좀 저도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주도 여행을 갔어야 됐는데 여행용 파우치랑 그 화장품을 막 담다 보니까 파우치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너무 나눠서 담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출발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길래 그거를 다 한번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진짜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얼마 안 걸렸어요? 그 오는 데까지? 한 2주?
얼마 걸리네. 걸렸네. 아, 이 정도면 그죠? 직구 괜찮은 치고는 거예요. 직구 직구 치고 치고요. 2주면 그렇죠.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쵸 그쵸. 원래 한 달 막 2달 막 진짜 시킨 거 잊고 있으면 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저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없는데 최근에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은 있는데 최근에 제 방에 있는 스탠드가 고장나서 아버지한테 스탠드 좀 사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쿠팡에서 시켰겠거니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언젠가 오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까먹었어요. 그래요. 까먹어야 된다니까. 네. 맞아. 까먹었는데 그 한 일주일 지났나? 그때쯤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아빠 시킨 거 맞아? 어디서 시킨 거야? 라고 하니까 테무에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5, 6천 원짜리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래 싸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화를 좀 냈거든요 그때. 어? 아니 쿠팡에서 시키면 2만 원이면 바로 내일 쓸 수 있는데 그거 15,000원 아끼겠다고 나 2주를 기다려야 돼? 하면서 되게 화를 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빨리 쓰고 제 효용감을 채우는 게 더 우선이라서 그 15,000원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이 15,000원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일주일 반을 빨리 받는 거 있어서 이런 주의여가지고 첫인상이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모두 그래도 뭔가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네요. 네. 크게 저렴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 플랫폼이 이렇게 급부상한 중심에는 가격적인 요인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그렇죠. 위 세 플랫폼 모두 극강의 가성비 전략으로 시장에 뛰어든 그런 플랫폼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한국 매장에서 사는 제품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맞아. 맞아요. 사실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중국산 제품에 익숙하고 또 이제는 중국산 제품의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인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용을 해본 결과 중국 플랫폼들이 해외 직구인데도 불구하고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와. 네, 그런 좋은 서비스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런 서비스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긴 배송 기간을 견디고서도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와, 싶습니다. 무섭다 자본이. 네, 어쨌든 요즘 너무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초저렴 상품들이 되게 즐비해 있는 중국 플랫폼이 인기를 얻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플랫폼에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이. 혹시 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표절 아. 상품입니다. 네. 그쵸, 맞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나 노스페이스의 옷들 비롯해서 다양한 국내외 상품들이 정말 그대로 베껴져가지고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디자인만 표절한 게 아니라 상품명까지 삼성, 노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름을 그냥 박아가지고 진품처럼 판매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표절당하고 소비자는 가짜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걸 사는 그런 기업과 소비자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중국의 표절 문제 사실 처음이 아닌데요. 그렇죠. 맞죠. 네, 혹시 그럼 알고 계신 사례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케이팝에 미친 자라서 네, 옛날부터 약간 국내 케이팝 노래에 뮤비나 컨셉 아트 같은 것들을 좀 중국 쪽에서 베낀다, 표절한다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네.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그 태연의 IMVU. 손가까지. 에. I view. 중국의 어떤 가수가 그 뮤비를 냈는데 그 뮤비가 태연의 IMVU를 완전 표절했다고 바이럴이 되길래 한번 봤어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봤는데 진짜 그 뮤비의 컨셉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르테미스 뭐 그거. 예, 미간 같은 거를 완전 그 음. 코디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표절인데 싶었던 경험이 있었긴 합니다. 저는 전자상거래 쪽에 진짜 직접적으로 사례가 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님이 계셔요, SNS에. 근데 그분이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 본인이 샵을 열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사실 좀 비쌌어요. 가격대가 좀 나가가지고 아이폰 11 케이스를 판매함에도 비싼데? 하고 못 사고 있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알리를 좀 찾아보다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진짜 거의 7-8천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무료 배송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살까 하다가 이건 좀
이건 좀 이러면서 양심이. 그냥, 양심이 진짜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네. 3줄. 그래서 작가님도 근데 그때 그걸 보셨는지 캡처해가지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공들여서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카피 상품으로 거래가 되냐. 너무 절망스럽다 이러면서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저도 수연 씨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SNS로 구독하고 있던 작가님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만드셨던 굿즈의 그 티셔츠의 그림을 그대로 베껴서 파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오. 이제 그림이나 글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들 구독하고 관심 갖는 작가들이 있네요. 아, 이게, 있죠. 이게 지금 충격인데? 왜? 있지? 있어요? 아니 저는 연예인만. 그러니까 나도 저는 이거 보면서 관심 갖고 구독하는 작가가 있다고? 있지. 무슨 세상을 당연하지. 사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외람된 얘기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좋아요. 사실 이처럼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중국의 표절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지식재산권 그 IP라고 하죠. 그게 네. 정말 중요한 권리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국가 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규제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도 해외 플랫폼은 그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와. 오히려 그 법들이 국내 플랫폼들만 계속 이렇게 아. 막아서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들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전무한 걸까요? 다행히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이라는 대책을 길다. 네,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품을 비롯해서 중국 플랫폼 내 다양한 문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로는 미성년자인에도 성인 용품을 그냥 막 판매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소비자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에서 거래되는 한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발표까지만 한 상태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행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기사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상윤 씨. 네, 마지막 섹션은 음악입니다. 저는 코너명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머. 네, 음악 섹션에서 핫하고 트렌디한 트랙으로 구성된 해당 달에 나온 신보를 이달의 앨범이라는 코너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음으로 쭉 해주세요. 이달의 앨범. 자, 기억한다면요? 자, 기억하는 한 그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달 어떤 노래 가장 많이 들었는지 한번 톱어볼까요? 저는 이제 기리보이의 뭐 어떡할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그냥 버전이 있어요. 그냥 버전이요? 네, 그냥 뭐 어떡할까 아. 끝나는 거랑 아. 뭐 어떡할까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버전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친한 친구가 감성 힙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추천받고 완전히 빠져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굉장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 뭐 어떡할까 보니까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우투커라고, 울퉁하라고, 벙덩이라고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데이식스의 나홀로 집에입니다. 특유의 신나는 박자감 그리고 시원시원한 보컬 이런 것 때문에 원래 평소에도 데이식스를 좋아했는데 좋죠. 사실 이 노래도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근데 개강했잖아요 이번에. 네네. 개강해가지고 문득 이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신나요. 그래서 흥이 막 나니까 이 개강 나쁘지 않을지도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나쁘지 그래도 않았나요? 나빠? 그런가? 그래서 나쁘지 않았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 3분만? 3분 정도? 3분 카레? 소영 씨 다음. 네. 저는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라는 노래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가사가 내내 우리 수고했고 이제 집에 가서 쉬자, 영화 보고 맥주 마시고 괜찮은데? 하자. 계속 이 가사만 나오거든요. 제가 요즘 개강을 하면서 너무 바쁘고 기도 빨리고 제가 파워 아이여서 그런지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면서부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래 빨리 집에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마음 공감합니다. 아, 저도 공감하는 게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냐면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뭔지 아세요? 맞아. 그 자이언티 노래 중에 그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막 이러잖아. 진짜 그 이해 못하다가 요즘 제가 진짜 집에 있는데 좀 방에서 그냥 누워 있는데 아 집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맞아. 그래서 하여튼 집에 가자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달의 앨범을 제가 선정한 이달의 앨범을 보여드릴 시간인데 뭐 들려드리는 거죠. 제가 3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앨범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웬디의 미니 2집 Wish You Hare입니다. 오. 혹시 상윤 씨는 왜 이 앨범을 선택했는지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라서 한 번 시작하면 진짜 1시간도 그냥 딥 토킹 할 수 있는데 오. 저희 청취자님들 시간 소중하니까 제가 중요 포인트 중심으로 선정 이유를 좀 소개할까 해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웬디의 자전적인 가사였습니다. 아, 이게 타이틀곡인 Wish You Hare를 직역해보면 난 너가 지옥 갔으면 좋겠어. 되게 좀 센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목만 보고 노래 가사를 좀 생각해보면 뭔가 어느 하이틴 노래들처럼 전 남친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 뭐 사랑 얘기인가? 이런 노래인가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유가 지칭한 대상이 바로 웬디 스스로예요. 오.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과거의 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웬디가 K-팝 씬 자체에서 좀 되게 착한 이미지로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네, 맞죠.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강하늘 씨나 웬디 씨 보면 이 사람들 되게 착하다고 많이 소문나 있는데 전 한편으로 좀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중들한테 박힌 이미지가 착하다인데 뭐 담배 하나라도 피면 몰매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그쵸. 물고 그렇게 뜯기겠죠. 안 봤는데 어, 이러면서. 갑자기 냅다 실망한다 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되게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웬디 씨도 뭔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착한 스스로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젠 착하고 나쁘고 이런 이분법적인 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겠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착한 거에 올가매어 있던 스스로가 Wish You Hair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 과거 자신을 조금 떠나보내고 좀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포부를 가사에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질문. 음. 근데 과거에 내가 지옥에 가면 지금의 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 현실적으로 그런 철학적인 파고드시면 질문을- 곤란하고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네. 스스로를 향해서 좀 하는 말이라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 네. 오히려 그 저도 방금 알았어요. 상윤 씨가 아. 말해서. 와우. 근데 네, 말한 것처럼 좀 웬디 씨는 착한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되어 맞아요. 있어서 그런지 많이 신선하긴 하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웬디의 보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말해 웬디 뭐해. 씨가 레드벨벳 메인 보컬이기도 하고 그쵸. 워낙 좀 파워 보컬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데뷔곡 행복에서 웬디가 열창한 그 Shine on me, let it shine on 이거가 진짜 잊혀지지 않거든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 때 이거 했어요. 아 이거 불렀어요? 아니요, 춤을 췄어요. 아, 춤을. 수련회에서 Shine on me, let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늘 강한 보컬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장르에 따라서 보컬의 힘이나 색 같은 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니 1집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Like Water라고 1집이 있었는데 거기 1번 트랙에 When This Rain Sto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거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거. 그래서 이 트랙 자체는 좀 되게 발라드 풍인 노래인데 네. 여기서는 제가 원래 항상 가지고 있던 뭔가 그 웬디의 좀 약간 강한 보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집 Wish You Hare에서는 좀 이지 리스닝에 걸맞게 가볍고 또 맛있는 음색으로 바뀌는 거 보면서 진짜 카멜레온 같은 가수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전 진짜 이 동의를 하는 게 그 저는 뮤지컬 넘버 웬디 씨 버전을 들었거든요. 레베카? 맞아요, 레베카. 아, 네, 근데 정말 장르나 분야에 따라서 노래 스타일이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인 Wish You Hair 말고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저는 4번 트랙이랑 6번 트랙 추천해주고 싶은데 4번 트랙은 Better Judgment라고 나은 판단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찍 아까 말했던 내용이랑. 아 연결되는 건가요? 네, 약간 가사가 서툰 어린아이 그때는 내가 방황했었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웬디가 이 아이돌 판이라는 진짜 힘든 판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몸담아 있던 사람으로서 뭐 그런 자전적인 가사가 좀 되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아이 그 목소리가 예, 음색이 맞아, 음색도 맞아. 얇고 그리고 6번 트랙 Queen of the Party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 노래는 좀 약간 신나는 노래에 가까운데 이것도 사운드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다 좋지만 그 중에서 4번이랑 6번 그리고 타이틀곡 Wish You Hair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3월 추천 노래도 궁금한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곡씩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요. 이제 얼마 전에 데이식스가 컴백을 했어요. 웰컴 투 더 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식스 새 앨범 노래 중에 널 제외한 나의 뇌라는 노래가 있는데 진짜 김은지 저기다. 같다. 이제 뭐 저도 수연 씨처럼 데이식스의 모든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듣는 팬이라서 나오자마자 모든 곡을 반복 재생을 하고 있는데 요. 널 제외한 나의 뇌 제목부터 정말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는 것도 띄는 건데 그냥 밈 같아요. 아, 네, 저도 이렇게 제목에 이끌려서 가장 먼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사가 널 제외한 나의 뇌 얼마나 살만할까?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정말 기억에 남아서 한국 재생으로까지도 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요. 저도 똑같은 데이식스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야, 데이식스 붐이네. 전 그 데이식스 멤버인 영케이의 솔로곡 꿈꾼이라는 알아요.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 특히 가사들이 진짜 너무 좋아서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왜냐면 제가 4학년이다 보니까 좀 요즘 부담감과 상요. 수면감과 유유. 좀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애공. 네, 근데 여기 가사 중에 오늘도 망한 것 같은 현실에 황홀함을 덧입힌다. 꿈을 꾼다. 뭐 망상 이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네, 이런 가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뭔가 그래도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꿈을 꾸다.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좀 희망을 좀 얻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노래 들을 때 멜로디가 중요해요? 가사가 중요해요? 다들? 전 둘 다 중요한데 전 특히 오이. 요즘 가사 봐요. 약간 감성. 슬픈가 보다. 음. 애공. 저는 원래가 멜로디만 들었었는데 저도 요즘 가사 봐요. 오. 네, 슬픈가 보다. 이제 저는 약간 1차 전형으로 멜로디가 좋아야 되고 음. 그 중에서도 가사가 좋아야 저의 그 최종 합격. 최고의 최종 합격 되어서 최애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저 정정할게요. 1차가 가사가 좋아야 되고 계속 듣다가 멜로디가 좋으면 합격이에요. 저는. 저는 은지 씨처럼 1차가 멜로디고 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멜로디가 좋은데 가사도 좋다? 이러면 이제 제 인생곡.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두 명 다 데이식스 추천했잖아요. 네. 데이식스 노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뽑는다면? 저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좀비. 아. 저 오늘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좋아요. 좀비는 영어 버전 들어야 돼요. 영어 버전 안 들어봤다. 영어 버전 진짜 좋아요. 맞아. 영어 버전 진국이에요. 그다음? 좀비 저는 뽑을 수 없어, 진짜 지금 고르기가 생각해요. 힘든데 어. 제가 그 수능을 준비할 때 어, 아픈 길이라는 노래를 오.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 아픈 길이 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픈 길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감정 감성. 이입을 해가지고 약간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나중에 피울 꽃을 위해서 야.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학원을 오가는 그 등하원 시간에 그것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좋아요. 혹시 있어요? 데이식스 노래? 저는 그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진짜 너무 좋아요. 좋죠. 좋아요. 인정합니다. 네. 노래 노래. 마지막 소영씨 추천까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번 달에 컴백한 가수의 곡을 들고 왔는데요. 오이. 옥상 달빛의 신곡 다이빙 추천하고 싶어요. 다이빙. 옥상 달빛 사실 그 수고했어. 맞아, 아시죠? 맞아. 네. 그것처럼 이제 40대가 된 옥상 달빛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나 난간을 겪더라도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위로를 해주고 인생의 선배, 인생의 언니들이 나에게 뭔가 고민 상담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40대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러니까. 입을 못 다물고 있어. 그쵸? 좀 충격적이었죠.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40대가 됐어? 수고했어 오늘들 내가 중딩 초반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도 들었던 것 그럼 그때 같은데. 30대였다는 거야 걔네가? 누가 봐도 걔네라고 20대. 하시면 안 되지.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라면 안 되지. 너 그럼 40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누나라 할 거야? 아니잖아. 네 아무튼 와 충격이네요. 네 이렇게 오늘 트렌드에 미친 쇼 트친 쇼에서 4가지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다 같이 트집이었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이었습니다.